고대 이집트에서도 임플란트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치아를 완전히 상실할 경우 대부분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아나 조개 껍질, 돌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의 임플란트가 되기까지 기술도 재료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는 시술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일반 임플란트랑 비용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오래 사용하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임플란트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를 하고 잇몸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적절한 위치에 드릴링을 하고 나사를 식립 후 다시 봉합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술을 무서워하시는 분, 통증을 줄이고 싶으신 분, 이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힘들었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수술 전에 미리 3D CT와 특수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시술을 하는데요. 수술 시에는 장치를 이용해 정확한 잇몸 위치에 구멍만 뚫고 드릴링 및 나사 식립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외도 있지만 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치아 모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치아가 없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할 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진 장치를 통해서 치아에 딱 맞게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정해진 구멍 위치에다가 드릴링을 하고 나사를 식립하고 장치를 제거하고 나면 임플란트 수술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미리 봉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만 수술이 진행되게 되고 환자분은 훨씬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도 환자분의 불편감은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는 개인별 치아나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발치한 부분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 비절개로 인한 통증 감소 및 전체 기간 축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내비게이션 장치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진행 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술을 받은 환자는 55만 7,85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는 환자분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믿을만한 치과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과잉진료는 없는지, 신뢰가 가는지 등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두세 군데 비교해 보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만 65세 이상의 노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한 사람이 평생 2개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고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잇몸에 치아가 1개 이상은 꼭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아가 모두 탈락한 상태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외에 보철물 재료 및 지대주의 종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시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치과에 오시기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플란트가 보장되는지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치료에 대한 보장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니 보험약관을 잘 확인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 특히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1년 이상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나 잇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단단하다? 실제로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단단합니다. 정확히는 임플란트 상부의 보철물이 자연 치아보다 단단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뼛속에 들어가는 금속 구조물이 있고요. 그 상부에 연결되는 구조물,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로 구성됩니다. 가장 바깥쪽에 들어가는 보철물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아주 단단한데요. 치아보다 훨씬 단단해서
초반에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맞물리는 치아도 충분히 튼튼한 자연치이거나 맞물리는 치아가 임플란트라면 얼마든지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편하게 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물리는 자연치아의 잇몸이 약하거나 치아가 약하다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가 완료되고 나서 만족감을 느끼시지만 제가 기분이 특히나 좋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에서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식사를 잘 못하셔서 마르시고 얼굴도 헬스카신 상태로 오셨다가 치료가 끝나고 몇 달 후 체크받으러 오셨을 때 얼굴도 좋아지시고 몸도 더 건강해지신 상태로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시술 가능? 임플란트 시술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시술이 어렵고 10대 후반에 성장이 거의 종료된 경우 가능합니다. 거기에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사선 사진상에서 뿌리 주변에 큰 염증이 없고 전체적인 잇몸뼈가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에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기다려도 되는 경우가 있고 기다릴수록 조건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충치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충치의 유무는 임플란트 가능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잇몸뼈 흡수가 심한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흙이 모자란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서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인공뼈 이식을 통해 대부분의 임플란트 수술은 가능합니다. 아래 어금니 부위에 고릅수가 심한 경우, 다시 말해서 뼈가 많이 녹아있는 분들의 경우 간혹 중요한 신경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플란트 수술이 제한됩니다.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전체 치아에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전체 임플란트는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남아있더라도 흔들리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치아를 발치 후 진행하게 됩니다. 틀니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 기능과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틀니는 임플란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아 임플란트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데요. 하지만 겉에 보이는 치아 개수만큼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도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랑니를 제외하고 윗니 14개, 아랫니 14개인데 임플란트는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이사이에 연결해서 머리 부분만 만들어줘도 충분합니다. 저희 첫 번째 전체 임플란트 환자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조금 미숙할 때였는데 저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전에 부분적인 임플란트 수술만 제가 많이 하다가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입을 오래 벌리니까 힘드시기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취 효과가 떨어지니 통증도 생기시고 저는 저대로 부담감도 더 생기고 이래저래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쓰고 계십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없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부작용인데요.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 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불편감이 생길 수 있죠. 임플란트라는 것도 결국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물질이고 그 이물질이 잇몸을 통과하고 잇몸뼈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부작용으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술 후 약 처방으로도 부족하여 통증이 지속되고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수개월 후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옆집에 누가 했는데 너무 고생했다더라. 수술했다가 염증이 생겨서 다시 빼냈다고 하더라. 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간단한 치료라도 100%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불편감 없이 수술이 진행되고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드물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걸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랜 경험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의 좋은 술식, 철저한 소독을 통해 최대한 문제없이 최소의 불편감으로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얼마나 될까? 임플란트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입니다. 금속이나 지르코니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충치가 생길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잇몸이나 잇몸뼈는 다른 부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치석이 쌓이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방치되는 경우 잇몸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보통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혼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치아와 동일하게 양치하고 나서 인접한 치아와 사이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 편한 보조기구를 사용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된 임플란트 교체 가능한지? 제거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처음보다 주변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수술에 익숙한 치과 의사를 만나면 뼈 이식을 동반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0여 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잇몸이 불편하다고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너무 많이 녹아 있어 염증이 생겨 있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볼이 평평해지도록 뼈 이식을 충분히 해준 후 뼈가 준비된 다음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매우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평소 가지고 계시던 임플란트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